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이제 여섯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시간에는 이제 컨테이너 자료형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컨테이너 자료형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복습하고 이제 저번 시간에 리스트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오늘은 남은 컨테이너 자료형인 튜플과 집합과 사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테이너 자료형은 그 기본 자료형과 달리 이제 그 기본 자료형은 값이 하나인 자료형인 반면에 컨테이너 자료형은 이 값들을 이렇게 여러 개를 보관할 수 있는 자료형이라고 했죠. 그리고 특히 이 좀 가변적으로 뭐 값을 이제 한 개부터 해가지고 뭐 100개, 뭐 1000개 이렇게 다중값들을 이제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값일 때 있을 때 이제 더 많은 값들을 이제 그 컨테이너 자료 하나에 보관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특히 이제 데이터 과학부에서는 이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데이터가 이제 뭐 작은 데이터 뭐 100, 뭐 수십 개부터 해가지고 1000개, 10,000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담아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담는 데 있어서 컨테이너 자료형을 이제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이제 그 특히 이제 테이블 같은 이제 컨테이너 자료형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데이터를 담기 위해서 이제 각각의 요 값마다 이제 변수 어떤를 이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요것을 하나의 이제 전체적인 데이터 자체를 하나의 이제 그 컨테이너 자료용 하나로 이제 집어넣는 식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맨 처음에 여기 그때 리스트에서 보였다시피 요 한 줄 행을 이렇게 리스트로 이제 만들고 그 리스트를 이제 또 이제 담은 또 하나의 리스트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 전체 이 테이블 형태의 자료를 데이터를 이제 요 하나의 그 리스트 자료용에 이제 보관할 수가 있는 것을 이제 배웠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이제 커질 때에도 이렇게 컨테이너 자료용을 이용하면은 그 변수를 이제 많이 만들지 않고 하나만 만들고 그 자료용을 써가지고 우리가 그 이 데이터들을 이제 다룰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자료형은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리스트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리스트는 이제 흔히 말하는 배열 이렇게 이제 자료가 있을 때 개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배열이고요. 이런 배열 형태를 여기 이제 리스트를 쓸 때 보통 이제 대괄호를 이렇게 쓰죠. 이제 수정 불가형으로 이제 해주면은 리스트는 이제 요 값이 예를 들어 100이면은 x가 이렇게 뭐 100이 됐다고 치면은 첫 번째 x 제로를 이제 9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값을 이제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수정 불가형으로 이렇게 수정하려고 했을 때 에러가 나도록 하는 형태가 이제 튜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스트는 이제 값이 이제 중복 값들을 허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중복 값들을 허용 안 하도록 중복이면은 빼도록 하는 게 중복을 제거하는 게 집합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리스트는 이제 요게 만약에 국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뭐 수학 점수고 뭐 이렇다고 치면은 이런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한 이름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게 몇 번째 데이터, 0번째 데이터, 1번째 데이터 이런 식으로 인덱싱으로 접근하게 되는데 이렇게 인덱싱 말고 이렇게 이름이 이제 키가 되고 그러니까 x 이렇게 국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름 키와 같은 이제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키밸류 형태로 해주는 것이 이제 사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하나의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거는 이제 리스트고 그거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씩 이제 필요한 어떤 기능들을 위해서 변형한 자료형들을 이제 튜플 집합 사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해를 하면은 좀 더 이제 컨테이너 자료형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자료형일 때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CRUD를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좀 이제 차근차근 이제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했었죠. 이제 CRUD라는 거는 create 생성, read 읽기, U는 변경, D는 삭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성하고 어떻게 사용하며 읽어내서 사용할 것이며 어떻게 이제 그 자료를 이제 바꾸고 어떻게 자료를 이제 지울 것인가 이런 이제 단계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컨테이너 자료용의 여러 가지 이제 사용하기 위한 함수들도 있고 그다음에 연산들도 있는데 그런 연산들을 이제 차근차근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CRUD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튜플, 그다음에 집합, 그다음에 사전 이것을 차례차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튜플은 이제 수정 불가능한 이제 컨테이너 자료이고요. 리스트와 매우 유사합니다. 거의 리스트와 유사한데 수정 불가능한 내용을 이제 수정 불가능한 이런 자료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수정 불가능한 자료형이 필요한 이유는 특히 이제 보안의 이유가 큽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읽어왔어요. 근데 이 데이터가 이제 중간에 변형이 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이렇게 그 어떤 그 우리 하드에 있는 어떤 그 점수를 정리한 뭐 엑셀 파일로부터 해가지고 코드에서 점수를 읽어왔어요. 이제 이 파일이 이제 돌아가는 동안에 누가 이제 이 점수를 바꾸게 되면은 이게 뭐 약간 어떻게 보면은 해킹과 같은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보안상의 이유 같이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중간에 이제 실행되는 과정 중에서 이게 변경되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누군가 고의적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건 해킹이고요. 이렇게 프로그램 상에서 이제 실행이 되면서 중간에 이제 실수로 변경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어떤 변경으로 인한 오류들을 이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튜플을 이제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아예 튜플로 이제 그 데이터들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이제 튜플이고요. 그래서 튜플은 이제 수정 불가능한 자료형이다. 그래서 이제 수정 불가능하다는 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리스트, lst는 리스트의 약자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이 변수의 데이터 타입이 뭔지를 이제 이렇게 앞에다가 이제 써주기도 해요. 스코어, 이제 점수에 대한 리스트다. 국영수 점수인데 100점, 90점, 95점으로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보관하고 있을 때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값을 100으로 이제 수정해라. 그러면은 이제 여기 프린트 여기서 이렇게 수정됐던 게 이제 두 번째 변경한 거 찍어보면은 여기가 90에서 100으로 이제 수정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튜플로 이제 수정했어요. 정의를 했어요. 이렇게 튜플은 이렇게 리스트는 대괄호를 쓰는데 튜플은 이렇게 중괄호 소괄호를 씁니다. 소괄호 이렇게 소괄호를 이제 쓰고요. 그래서 튜플을 찍어보면은 이렇게 소괄호로 나오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여기서 이제 튜플을 첫 번째 원소를 100으로 수정하려고 그러면은 에러가 납니다. 이렇게 에러 내용을 보면은 타입 에러다. 튜플 오브젝트가 does not support 아이템 어사이먼트. 그러니까 어떻게 수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에러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리스트 안에 원소에 대한 수정이 가능한 반면에 튜플은 원소에 대한 수정이 이제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집합과 사전에 어떤 원소로 사용이 될 텐데요. 이 내용은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보안이 이렇게 어떤 우리가 데이터를 보안상 이렇게 보호하고 싶을 때 수정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싶을 때 이렇게 리스트보다 튜플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튜플을 이제 생성 방법은 이제 이렇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괄호 안에 원소들을 이제 나열하여서 이렇게 생성합니다.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튜플 안에 이제 리스트를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리스트를 튜플로 이렇게 형변환 해가지고 생성하기도 합니다. 요런 형태죠. 지금 이렇게 리스트를 넣고 그다음에 튜플로 이렇게 형변환해서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 튜플로부터 이제 연산을 사용해서 새로운 튜플을 생성하기도 하는데 이건 다음 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예제를 보면은 x는 이렇게 소괄호 안에 원소들을 나열해 가지고 튜플을 만들었죠. y도 마찬가지로 원소들을 나열했는데 여기는 정수 말고 이제 문자열 원소들을 이제 나열해 가지고 만들었죠. 그 총 개수는 3개가 들어가는 거고요. z도 마찬가지로 튜플 리스트로부터 이제 튜플로 형변환을 해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원소가 5개고요. 그래서 프린트 xyz 찍어보면은 1, 2, 3, 4, 5 헬로우 월드 2 다음에 2, 3, 4, 5, 6 이렇게 튜플이 다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산을 사용해서 새로운 튜플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튜플 x와 y를 연결해서 새 튜플을 만들 수가 있고요. x 곱하기 i 튜플 i번 반복해서 새 튜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x가 이제 1, 2, 3이고 y가 4, 5, 6이라고 했을 때 x 더하기 y 하면은 연결 컨캐트네이션을 이제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 5, 6에서 z가 1, 2, 3, 4, 5, 6이 들어가서 찍어보면 이렇게 1, 2, 3, 4, 5, 6이 찍히는 거고요. x 곱하기 2 1, 2, 3을 2번 반복해라. 그래서 1, 2, 3, 1, 2, 3이겠죠. 그래서 프린트 z 찍어보면은 1, 2, 3, 1, 2, 3 이렇게 찍히는 거고요. x 곱하기 y 이거는 x는 지금 이게 튜플이고 y도 튜플이잖아요. 그러니까 튜플 곱하기 튜플은 이제 연산으로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에러가 납니다. 에러 메시지를 보면은 타입 에러다.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타입이 안 맞다. 이 곱하기 연산에 대해서 멀티플라이 연산에 대해서 이렇게 non-int of 튜플 이건 아무튼 그러니까 이 인트가 아닌 y가 인트가 아닌 타입에 대해서는 이제 멀티플 곱하기가 정의가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연산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거 자체가 새로운 튜플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x가 튜플이고 y가 튜플일 때 둘을 더해서 새로운 튜플을 만들어서 그 값을 지금 z에 넣는 거고요. 그다음에 x가 튜플이고 2가 이제 정수일 때 x를 정수만큼 곱해 가지고 z란 변수에 다시 넣은 거겠죠. 이런 걸 생각할 때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항상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억 공간이 어떤 모양이 돼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x 같은 경우에는 1, 2, 3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1, 2, 3, 1, 2, 3이 이렇게 x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y에도 마찬가지로 4, 5, 6 이렇게 있는 거면 이렇게 x 더하기 y 하는 순간 1, 2, 3, 4, 5, 6이라는 게 메모리에 이제 새롭게 추가가 되는 겁니다. 1, 2, 3, 4, 5, 6 추가가 된 다음에 이거를 z에 넣잖아요. 그래서 z에 이렇게 할당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중에 이제 x 곱하기 2 하면은 이제 여기 이게 만들어지고 1, 2, 3, 1, 2, 3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z가 이 덮어 씌워지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날아가게 되고 z가 요게 됩니다. 이제 z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튜플 생성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살펴보면은 빈 튜플을 만드는 법 하면은 이제 가로 열고 닫고 하면 이제 빈 튜플입니다. 빈 튜플은 사실 이제 이렇게 만들 수는 있는데 쓸 일은 없어요. 쓸 일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이제 빈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빈 리스트를 만들고 원소를 추가해서 이렇게 리스트를 이제 변경해 가면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빈 튜플은 이제 튜플 자체가 내용을 수정을 못하기 때문에 빈 튜플을 만들어도 나중에 이제 수용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원소 한 개인 튜플을 만드는 법 이거는 이제 봐두시면은 이렇게 원소하고 콤마를 찍어야지 원소 한 개인 튜플이에요. 그냥 괄호하고 원소는 튜플이 아니다. 는 것을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먼저 x, y가 이제 이렇게 빈 튜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x, y를 이제 찍어보면은 여기 x는 빈 튜플이고 이제 타입은 튜플이고 랭 길이는 0입니다. 그 다음에 y도 마찬가지로 빈 튜플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빈 튜플이고 타입 클래스 튜플이 이렇게 되고 빈 개수는 0입니다. 랭 개수는 0이고요. 그 다음에 z는 가로 열고 1 했어요. 요거는 이제 튜플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z를 이제 프린트 나중에 찍어보면은 이렇게 돼요. 1 그냥 1이에요. 정수다. 그냥 가로하고 개수 하나 넣으면은 이거는 그냥 정수를 인식하고요. 이거를 이제 원수 한 개짜리 튜플을 만들려면은 뒤에 이제 컴마를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래서 W는 1, 하면은 지금 W는 지금 이렇게 되죠. 1, 하고 이건 튜플이다. 원소 한 개짜리 튜플이고요. 랭스를 이제 길이를 보면은 원소 한 개가 들어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원소 한 개짜리 튜플은 특히 이제 이렇게 뒤에 이 컴마를 이제 찍어줘야 된다. 이렇게 이런 것들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튜플을 이제 읽는 방법은 인덱싱과 슬라이싱인데요. 이건 리스트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x의 i번째 원소를 이제 접근하기 위해서는 읽어오기 위해서는 xi라고 이제 하면 되고요. x가 예를 들어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식으로 a는 x의 두 번째 원소를 읽어와라. 그러면 x의 0, 1, 2번째 원소 이거기 때문에 2가 지금 읽어서 a의 변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뒤에서 나중에 a를 이제 찍어 보면은 이렇게 2가 찍히는 거고요. 슬라이싱은 이제 이렇게 i부터 j까지 뒤에 이제 컴마를 이렇게 찍는다 그랬죠. 그래서 x의 i부터 j-1번째까지의 튜플을 읽어서 새 튜플을 읽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ij는 이제 생략된다. i가 생략되면은 앞쪽이 생략되면 0이고 뒤쪽이 생략되면은 이렇게 마지막 최후까지란 얘기를 했었죠 그때. 그래서 c가 이제 x에서 땡땡 세 번째까지라고 하면은 0, 1, 2, 3 0부터 3 이전까지 요까지 0, 1, 2까지 해가지고 부분 튜플이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래서 타입 C를 이제 찍어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부터 마지막까지 찍으면은 0, 1, 2, 3, 4 4부터 YZ가 이제 나와가지고 D를 찍어보면은 YZ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읽어오는 거는 이제 리스트와 이제 똑같다. 그래서 이제 튜플을 이제 생각할 때는 리스트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그 읽기 전용, 그러니까 수정 불가능 읽기 전용이기 때문에 읽어내는 것만 되지 내용을 바꾸는 거 안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튜플을 이제 원소의 수정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입할 때 왼쪽 항에 사용될 수가 없다. x는 134라고 했을 때 x0 여기 변수에다가 x의 0번째 이제 에다가 5를 이제 집어넣으려고 했으면은 바꾸려고 하면은 에러가 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타입 에러. 튜플 오브젝트는 아이템 어사이먼트를 집어넣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메모리 공간에서 x에 134 3사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x는 튜플형 자료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x의 0번째 여기죠. x의 0번째에다가 5로 이렇게 바꾸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제 리스트면 5로 바뀌었겠죠. 근데 리스트가 아니라 튜플이기 때문에 여기가 수정하려고 하는 순간 5로 수정하려고 하는 순간 에러를 내게 됩니다. 이거 x는 튜플이기 때문에 지금 x 변수가 그래서 아이템 어사이먼트 내용 그러니까 내용 원소의 수정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에러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튜플은 이제 이렇게 원소 하나를 이제 수정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원소를 튜플 전체를 이제 덮어쓰기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x가 134였어요. 그러니까 x가 이제 변수에다가 x 기억 공간 x가 134로 이렇게 4로 이제 붙어 있는 이런 기억 공간 요거 자체가 이제 하나 이제 값인데요. 이제 여기다가 이거를 246으로 바꿔라 하는 순간 이제 이거는 원소의 내용, 이 내용을 이제 246으로 이렇게 바꿔라 이 내용이 아니고 아예 이제 이거를 이렇게 원래 이제 덮어 씌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지우고 그럼 134 했던 걸 지우고 새로 246을 이제 만들어라. 이거는 됩니다. 그러니까 원소 이제 개별 원소 자체를 이제 바꾸는 건 안 되지만은 그 이제 변수 자체를 이제 아예 덮어 씌워버리는 건 된다. 그래서 이제 바뀌었고요. 그래서 저 프린트 x 하면 134였는데 246 하는 순간 이렇게 튜플 자체가 이제 변수 자체가 바뀌는 건 되고요. 이제 x에다가 그다음에 대입 변산도 그래서 가능합니다. 이렇게 1, 1 하라는 얘기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붙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 이 대입 변산은 이렇게 246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값이 있잖아요. 이 값을 새로 이제 만들어요. 246을 이제 만들고 1, 2를 붙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새로 x라고 해라.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x에 대입해라.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부 원소를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게 이제 가능하게 되고요. 이제 대입 연산도 그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거를 두 번 반복한 이제 새로운 이제 그 튜플을 이제 만들고 엄청 길이에 이거를 이제 원래 걸 지우고 다시 이제 대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걸 2배 한 요게 지금 이제 x에 보면은 결과로 이제 출력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튜플은 계속 동일합니다. 튜플은 그래서 개별 원소 삭제는 이제 불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 0번째 원소를 삭제해라. 그러니까 그 x가 이제 1, 2, 3 전체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1, 2, 3 A, B 이랬다고 쳤을 때 0번째 원소만 이제 삭제해라. 이런 명령에서 내리면은 튜플은 이제 서포트 아이템 딜리션. 그러니까 아이템이라는 거는 이제 요 개별적인 이제 하나의 원소죠. 원소만 삭제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원소만 수정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원소만 삭제하는 건 불가능하다. 근데 튜플 자체는 이제 확정이 가능하다고 이제 했죠. 그래서 이렇게 델 x 자체를 지워버려라. 뭐 하면은 이제 요건 됩니다. 그래서 x가 이제 1, 2, 3 a, b였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서 프린트가 됐고 델 x 하는 순간 이제 x를 다 지워버리고 x의 값도 지우고 x의 이제 변수도 지웁니다. 그래서 메모리에 이제 아무것도 안 남기 때문에 프린트 x 하는 순간 x는 이제 지금 메모리 공간이 정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라고 에러가 이제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튜플 자체는 삭제 가능하고 튜플 개별 원소는 이제 삭제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수정 불가능하다, 삭제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는 원소가 삭제 불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적인 튜플 자체는 이제 삭제 가능하고 튜플 변수도 삭제 가능하고 이렇게 전체적인 것은 이제 삭제나 수정이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튜플의 응용 이제 이것도 응용도 마찬가지로 그 리스트와 똑같습니다. 2인 연산은 그 개별 원소가 이제 있느냐 v in x 하면은
v 값이 x, 그러니까 v는 지금 이제 어떤 값이고요. x는 이제 튜플입니다. 그래서 튜플 x의 값 x가 존재하는지 검색을 해서 존재하면 true, 없으면 false를 이제 내뱉고요. 그래서 카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제를 먼저 보죠. 이제 x가 이제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3이 x에 있냐? 그래서 찾아보면은 3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true가 이제 되고요. 요게 결과가 true가 돼서 true가 y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print y에 보면은 여기 지금 true가 이제 나온 거죠. 그다음에 count는 이제 count 함수는 그 v 값이 x에 몇 개 있는지 돌려줍니다. 그래서 x count 3 하면은 3이 몇 개 있는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래서 y에 지금 3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요 계산하면 3이 되기 때문에 y에 그래서 3이 입력이 되고, 그래서 3이 이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x에 그 v에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인덱스를 돌려줘라. 그 3이 처음으로 나오는 인덱스는 0, 1, 2 여기죠. 0, 1, 2이기 때문에 이렇게 y에 2가 들어가게 되고 프린트 2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덱스가 없는 값을 검색하려고 하면은 프린트 10 인덱스 10 하면은 에러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10이 여기 없기 때문에 값이 없다. 이렇게 에러 메시지 보면은 밸류 에러다. 튜플 인덱스 x가 낮은 튜플 그러니까 10이 이제 그 값이 이제 튜플에 없었다. 이런 이제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그 자료형 중에 이제 집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은 이제 계속 이제 리스트를 기반으로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이제 컨테이너 자료형입니다. 중복을 불허하는 자료형에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유한 값만 이제 알기 원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빅데이터 수업 듣는 학생의 학년에 대한 정보가 쫙 있어요. 우리가 이제 몇 학년들만 있지 하고 이제 정리해서 서머리해서 보고자 하면은 중복을 다 없애봐야겠죠. 그래서 중복을 없앨 때 쓰는 게 이제 집합 자료형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LST 2열 이게 리스트 그러니까 각각이 이제 어떤 특정한 학생들의 학년 정보예요. 각각 1학년, 2학년, 3학년, 3학년, 1학년, 1학년, 2학년, 1학년 이런 식으로 쫙 있다고 했을 때 학년 정보가 리스트 LST 2열라는 이제 리스트에 있다고 봤을 때 프린트 LST 2열 하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셋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리스트를 이제 셋으로 변경을 하면은 셋으로 이제 들어가는 순간 중복된 값들이 싹 다 지워져요. 1이 한번 있고 1 여기 중복이 있죠. 이미 있기 때문에 중복 2도 있고 2도 중복되긴 해 없어지고 이거 중복된 값들 다 지워지고 1, 2, 3만 딱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프린트 셋 2호를 찍어보면은 이렇게 1, 2, 3이라는 것만 나옵니다. 여기 그냥 이건 이름 자체니까 별로 크게 상관 안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 요 데이터를 요 셋으로 이제 바꾸는 순간 이제 중복된 값들이 다 지워지고 이제 이렇게 고유한 값만 이제 정보만 이제 남게 된다. 그래서 이제 집합은 특히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리스트 안에서 이렇게 중복을 이제 허용하지 않고 중복을 다 지우고 고유한 값만 이제 확인하고 싶을 때 이렇게 쓰는 자료형이 이제 집합 자료형입니다. 예. 그러니까 리스트와 이렇게 집합과의 관계, 리스트와 튜플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 자료형들을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합의 생성 방법은 이렇게 요 중괄호로 이제 둘러싸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괄호 둘러싸고 이제 원소를 이렇게 나열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는 방법. 중괄호 둘러싸고 1, 2, 3, 4, 5. 다음에 이렇게 셋하고 이제 안에다가 컨테이너 자료형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셋하고 리스트를 이제 넣으면은 리스트에 기반으로 해가지고 집합 자료형으로 만들어 줍니다. 다음에 빈 집합을 생성하고 원소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집합 연산을 통해서 새로운 집합 생성하는 거 있는데 이건 뒷장에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렇게 집합을 만들 때 중괄호를 넣고 이렇게 원소들을 이렇게 나열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그 안에 컨테이너 자료형을 넣고 이게 집합일 수도 있고요. 뭐 그 튜플도 가능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바꾸면은 이제 요것을 이제 집합으로 이제 바꿔주면서 이제 y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문자열도 사실 이제 넣으면은 이제 집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x는 이제 여기죠. 이렇게 x를 이제 찍어보면은 중괄호에 1, 2, 3, 4 이렇게 집합으로 원소로 들어간 게 볼 수 있고요. 클래스는 이제 타입은 이제 셋입니다. 그 다음에 y도 이제 찍어보면은 이렇게 이 리스트가 집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됐고요. 집합 이게
그 리스트 대가로가 아니라 이제 중가로로 바뀌었죠. 그래서 클래스 타입도 이제 셋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이 문자열도 마찬가지로 각각을 원소로 해가지고 이제 집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좀 차이가 있죠. 어떻게 된 거냐면은 원래는 이제 이렇게 집합을 만들 때 있어서 A, B 각각이 이제 문자열을 이제 집합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문자열의 각 문자들이 이제 셋의 원소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R, 다음에 또 A, 그다음에 C,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들어가요. 마지막 A까지.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은 셋은 항상 이제 뭐라고 했나요? 제가 이게 드리기로는 그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중복이 된 게 다 지워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남는 것은 뭐냐면은 R, T, 아까 전에 아브라카타브라 중에서 중복이 없는 것들, 고유한 값들, A, B, R, 그다음에 C, B, T. 예, 이것들이 이제 남고 싹 다 이제 지워지고 이제 이게 Z가 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거를 이제 좀 생각해 볼 수 있나요? 그래서 집합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또 뿐만 아니고 집합은 이렇게 순서가 또 이제 고려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순서적으로 봤을 때는 A, B, R, C 뭐 이렇게 됐다고 봤는데 결국 이제 결과적으로 보니까 R, T, A, C, B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집합은 이제 순서가 없고 그 다음에 임의의 순서로 이제 내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고 중복을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합을 이제 생성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이제 빈 집합을 만들고 원소를 추가하는 방법인데요. 빈 집합은 이제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여러분 빈 집합은 이렇게 셋하고 가로 열고 닫고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빈 리스트 어떻게 만들었죠? 이렇게 또는 리스트하고 또는 or 리스트 이렇게 가로 열고 닫고로 만들거든요. 튜플도 마찬가지로 가로 열고 닫고 또는 튜플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집합은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중가로로 가로 열고 닫고 또는 이렇게 셋 이렇게 만들 것 같은데 요거 주의해야 할 게 요걸 허용 안 해요. 중가로 열고 닫고는 허용 안 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이제 사전이 또 중가로를 쓰거든요. 그래서 사전은 이제 새로 빈 사전 만들 때 이렇게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셋은 중가로 열고 닫고가 셋이 아니고 사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요것만 허용한다. 셋 가로 열고 닫고만 빈 사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x는 열고 닫고 했어요. 프린트 x 타입 x 찍어보면은 가로 열고 닫고가 돼 있는데 클래스가 딕트예요. 그러니까 딕셔너리라는 얘기죠. 사전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빈 사전은 셋 가로 열고 닫고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기 y를 찍으면은 빈 사전이다. 이게 셋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빈 사전을 만들고 원소를 추가하는 방법. 원소를 추가하는데 함수는 add를 씁니다. 우리가 이제 리스트에서는 append를 썼었죠. 리스트가 이제 x가 리스트일 때는 x.append 해가지고 열고 닫고 이제 뭐 v를 넣어가지고 값 v를 이제 x에 추가하는 방법으로 썼는데 요 집합에서는 add라는 이제 함수를 쓰고요. 동일합니다. 이제 원소를 집어 넣는 거예요. x에다가 집합 x의 원소 v를 추가한다. 그래서 353을 추가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원래 y는 지금 빈 사전이었죠. 빈 사전에다가 353을 추가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3, 5, 3. 근데 항상 이제 뭐라 그랬나요? 사전은 중복을 허용한 고유값만 남기기 때문에 3호만 되고요. 그래서 y를 찍어보면은 3호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집합을 생성하는 이제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이 쓰는 방법이 이렇게 중가로를 열고 닫으면서 이렇게 원소를 이렇게 쓰는 방법들. 그리고 이렇게 리스트로부터 이렇게 형변환해서 이거를 셋이라고 해가지고 형변하는 방법들, 빈 셋을 만들고 원소 추가하는 방법들까지 이렇게 많이 쓰고요. 특히 빈 셋 만들고 원소 추가하는 방법들
이제 나중에 이제 많이 쓰게 될 거거든요. 자,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집합 생성에는 또 마찬가지로 연산을 통해서 새 집합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집합 연산들은 이제 연산기호가 좀 달라요. 우리는 이제 기존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연산기를 썼잖아요. 집합 연산은 이제 합집합, 교집합, 그다음에 차집합이 있거든요. 그 연산기호는 이렇게 벌티컬 바, %, 그다음에 마이너스를 씁니다. 벌티컬 바는 이제 엔터 위에 있는 원키 또는 이제 역슬래시 키를 이제 시프트를 누르고 이제 하면 벌티컬 바가 나오거든요. 예. 이렇게 이제 쓰면 되고, 이거는 이제 합집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벌티컬 바는 합집합을 얘기하고, 요 %는 이제 교집합을 얘기하고, 마이너스는 차집합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x가 지금 예제를 바로 볼게요. 예제 x에서 집합으로 1, 2, 3이 이렇게 있어요. x가 1, 2, 3이고 y는 지금 3, 5, 6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x 합집합 y 하면은 이제 어떤 게 만들어지냐면은 1, 2, 3, 3, 5, 6이 만들어지는데 집합이 자동적으로 이제 고유값만 남긴다고 했죠. 그래서 1, 2, 3, 5, 6이 이제 남는 집합이 되고요. 요거를 지금 이제 z에 넣어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z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프린트 z 찍으면은 1, 2, 3, 5, 6이 나오고, 그다음에 교집합을 찍어라 하면은 이제 1, 2, 3, 5, 6 중에 이제 교집합 3만 남겠죠. 3만 이렇게 하고 z에 다시 넣어라. 그럼 z에 넣고 z는 여기는 이제 다른 거겠죠. z는 여기는 지워지게 되고, 그래서 z는 이제 3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z를 찍어보면 이렇게 남고, 그럼 차집합은 뭔가요? 차집합은 이렇게 x에는 있고 x에만 있는 y에 있는 걸 빼버리는 거기 때문에 1, 2, 3에서 3이 지금 있기 때문에 빠지죠. 그래서 1, 2만 남고 이렇게 이거를 z로 하고 z 기존 거는 이제 지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남고요. 그래서 z를 찍어보면은 1, 2만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셋은 이제까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중복을 허용하지가 않습니다. 중복을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 안 드린 게 있네요. 여기서 이제 요 연산은 이렇게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연산은 이렇게 연산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함수를 써서 할 수도 있습니다. x 유니온 y 하면은 합집합한 요거랑 동일한 이제 결과입니다. 동일한 결과를 이제 나오는 함수가 또 정의가 있고요. x 이렇게 합집합 n% 기호와 동일하게 해당되는 인터섹션 차집합에 동일하게 해당되는 함수들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둘 중에 아무거나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체제가 있고요. 집합의 특징은 그래서 고려를 해보시면 중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셋에서 1, 5, 5, 5, 3 이렇게 해서 셋을 만든다고 치면은 리스트로부터 셋을 만든다고 치면은 1, 5, 5, 3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집합을 만드는 순간 집합 자동적으로 중복된 걸 다 지워주기 때문에 1, 5, 3이고요. 그래서 x를 찍으면 근데 1, 3, 5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집합은 중복을 지워주면서 또 순서를 이제 없앱니다.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임의적으로 섞이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거는 1, 3으로 이렇게 순서가 있는 것처럼 마치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것처럼 나오지만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순서가 없어요. 이렇게 1, 5, 3이 되든 1, 3, 5든 3, 5, 1이 되든 몰라요. 우리는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셋의 순서는 모른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결과는 1, 3, 5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만은 y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1, 2, 5, 4, 3으로 이렇게 한 리스트로부터 만들면은 자동으로 이제 순서가 섞여가지고 1, 2, 3, 4, 5로 돼 있는데, 이제 사실 순서가 이제 오름차순 아니에요. 예, 순서가 없는 상태로 된다. 이렇게 순서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 이제 되냐? 인덱싱이 불가능해집니다. 인덱싱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 이렇게 우리가 컨테이너 자료형이 있을 때 몇 번째 자료를 갖고 와라 이런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x의 0번째 자료형, 이게 만약에 리스트였다고 치면은 여기 351인 상태에서 3위로 이제 3을 갖고 오겠지만은, 이게 집합인 상태에서는 리스트가 아니고 집합인 상태에서는 0번째 몇 번째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순간 에러가 나게 됩니다. 0번째 자료를 갖고 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순간 타입 에러, 셋은 이제 subscriptable,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가 있는 자료형이 아니라서 인덱싱이 불가능하다는 에러를 뱉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집합의 특징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순서가 없고 인덱싱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합은 원소에 직접 인덱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원소를 어떻게 읽어올 수 있냐? 어떻게 읽어오려면은 원소를 이제 개별 인덱싱이 필요할 때는 개별적으로 원소 하나마다 적금만
접근하고자 할 때는 리스트로 바꿔서 이제 인덱싱을 해서 갖고 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셋에서 이렇게 4, 2, 3, 1 이런 셋을 만들어 치면은 이렇게 4, 2, 3, 1 셋이기 때문에 0번째를 갖고 와라 이런 것들이 접근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에러가 이렇게 나는 거고요. 셋은 이제 서브스크립터블하지 않다고 에러가 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셋을 이제 있다고 쳤을 때 셋을 다시 리스트로 이제 바꿔서 그 다음에 그거의 0번째를 갖고 와서 이제 V에 들어가게 됩니다. 리스트로 이거를 리스트로 이렇게 다시 이제 바꾼 상황에서 여기서 0번째는 4. 근데 여기서 이제 셋이 이제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떤 순서일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원소 하나를 갖고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마 순서가 이제 이렇게 바뀌었나 보네요. 1, 2, 3, 4 이런 식으로 바뀌었나 보네요. 그래서 1 여기서 1 원소를 갖고 와서 V에 이제 넣고 1이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V를 찍어보면 1이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임시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리스트로 만들어지고 없어진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리스트로 바꿔서 그 다음에 인덱스 이렇게 해서 읽어올 수가 있고, 집합의 모든 원소를 읽어올 때는 포문을 사용합니다. 포문은 지금 이제 반복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X에 있는 원소들이 하나씩 이제 V에 들어가면서 하나씩 프린트를 해서 1, 2, 3, 4가 이렇게 프린트 된 거고요. 포문은 나중에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합의 원소를 개별적으로 접근할 때 인덱싱이 불가능해서 리스트로 바꾼 다음에 개별 원소를 읽어오는 방법이 있고, 전체를 다 돌아가면서 읽을 때는 포문이라는 이제 반복문을 사용한다. 이렇게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집합은 이제 인덱싱으로 원소를 마찬가지로 이제 읽어올 수 없기 때문에 수정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덱싱으로 이렇게 집합이 아까 전에 이렇게 1, 2, 3이 이렇게 있을 때 1, 2, 3이 이렇게 집합으로 있을 때 여기서 x의 뭐 0번째를 1로 뭐 5로 바꿔라 이게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렇게 0번째라는 것 자체가 집합에서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 결국 집합을 원소를 수정하려고 하면은 원소를 삭제하고 추가하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1을 5로 바꾸려고 하면은 1, 2, 3을 찍어보면 이런 집합의 상태인데 1을 지워요. 1을 remove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1을 지우고 그 다음에 add 5를 넣음으로써 이렇게 이렇게 바꾸고, 그래서 이거를 바꾸면은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이제 순서가 또 바뀌기 때문에 2, 3, 5가 됐네요. 이렇게 그래서 찍으면 2, 3, 5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원소를 지우고 바꾸는 방법으로 수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집합대의 연산 및 함수를 통해서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집합대의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그거죠. 이제 집합끼리 아까 전에 합집합을 해가지고 다시 X에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집합 연산을 통해서 수정을 한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볼게요. 집합 연산 이제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이 있겠죠. 그래서 X에 지금 1, 2, 3이 들어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Y에는 3, 5, 6이 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X 합집합 Y를 해서 다시 X에 넣으라는 이런 집합 대입 연산자잖아요. 그래서 X 합집합 Y를 일단 하고 1, 2, 3, 3, 5, 6에서 1, 2, 3, 3, 5, 6인데 3이 중복되니까 하나만 쓰고 요거에서 이걸 다시 X에 넣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X가 이게 되는 거고요. 기존의 X는 그래서 지워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X를 찍어보면은 1, 2, 3, 5, 6이 되는 거고, X 이제 교집합 Y를 해서 다시 X에 넣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기존 X에서 교집합을 해요. 그러면은 3, 5, 6이 지금 교집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3, 5, 6이 이제 교집합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이게 다시 X에 들어가기 때문에 X가 되고 기존의 X는 지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X의 교집합 Y를 대집하는 X 대입 연산자를 쓰고 나서 X를 찍으면은 3, 5, 6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차집합을 해라. X 차집합 Y 하면은 X의 기존에 X에 있는 것 중에 Y에 있는 거 다 지우는 거기 때문에 빈집합만 나오죠. 그러니까 빈집합 요거 빈집합만 나오고 이게 X가 되고 기존 X는 다 지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X를 또 찍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빈집합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집합대입 연산자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게 이렇게 업데이트, 디퍼런스 업데이트, 인터섹션 업데이트라는 함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 둘 중에 아무거나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거는 요 함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삭제는 이제
그 내부에 이제 원소를 삭제하는 방법은 pop, remove, discard라는 이제 함수들이 있어요. 예, 그 함수에서 이제 셋에서 이제 집합에서 이제 원소를 삭제하려고 하면은 예, pop이라는 이제 함수를 쓰는데요. pop은 이제 집합 x 임의의 원소를 꺼내오는 겁니다. 꺼내온다는 얘기는 읽어오면서 제거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셋에 x에다가 지금 1, 2, 3 ab를 넣었죠. 1, 2, 3 ab가 지금 들어있는 이런 셋이 있어요. x가 있는데 pop x에서 pop을 하는 순간 원소 하나를 꺼내와요. 근데 뭘 꺼내올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꺼내온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없어진 게 1이 없어졌고 v가 지금 1이네요. 그러니까 v 1을 꺼내온 거예요. 1을 꺼내온다는 얘기는 1을 이렇게 읽어오면서 팝하는 순간 읽어와요. 읽어오면 이게 1이 되겠죠. 1을 v에 넣고 그 다음에 꺼내온다는 얘기는 1을 읽어오면서 지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v에는 지금 1이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x에는 1이 지워졌기 때문에 23ab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순서도 만약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ba로 지금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다시 x를 이제 1, 2, 3 ab라고 이렇게 놓고 이제 그 v도 지금 필요 없기 때문에 잠깐 v는 지금 1 이런 상황에서 remove 3을 했어요. remove 3은 이제 remove 함수는 집합 x에서 원소 v를 제거하는 함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을 지금 지운 거죠. 그래서 3을 지웠어요. 이렇게. 그래서 1, 2 ab가 되는 거고 이것도 순서가 바뀌어서 1, 2 ba가 됐죠. 프린트 x에 보면은 그래서 1, 2 ba가 된 겁니다. 디스칼드는 뭐냐? 디스칼드 리무브 함수랑 똑같아요. 원소를 지우는 건데 5를 지우라고 했어요. 5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없으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디스카드거든요. 그래서 이제 x를 다시 찍어보면은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디스카드와 리무브 함수의 차이는 뭐냐? 리무브 함수는 v가 없으면은 에러를 내는 게 리무브 함수고요. 디스카드 함수는 v가 없으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디스카드 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가 지금 없는데 없는 걸 디스카드하라고 했기 때문에 버리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한 게 됐고요. 그다음에 리무브는 없는 걸 지우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에러가 납니다. 에러가 나서 키 에러 5가 없는데 리무브 지우라고 했기 때문에 에러가 난 겁니다. 리무브와 디스카드는 똑같이 원소를 지우는 함수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없으면 에러 나고 하나는 없으면 아무 일도 안 하는 함수입니다. 다음에 이제 클리어 함수는 뭐냐? 클리어 함수는 이제 집합의 x의 원소를 모두 지워서 빈집합으로 만드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x에 1, 2, 3 ab가 있죠. 그러니까 있어요. 여기서 클리어 하면은 x에 싹 다 이제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 x에 보면은 빈 원소를 싹 다 지우기 때문에 클리어하는 순간 빈 셋만 나오겠죠. 이렇게 빈 셋만. 이게 결국 이제 셋 이거죠. 빈 셋만 나와서 이거를 찍어보면은 빈 셋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델 명령어는 이제 이 안의 내용 이거 자체를 지울 뿐만 아니고 이 변수까지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집합뿐만 아니고. 그래서 델 x를 하는 순간 이게 변수와 집합까지 다 지워지는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델 x를 하고 프린트 x를 해보면은 메모리에 기억 공간이 x라는 게 없는데 접근을 했다 이렇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겁니다. 삭제는 이렇고요. 이제 응용을 보면은 인연산은 컬렉션에서 그 컨테이너 자료형에서 다 통하는 연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있으면은 true, 없으면은 false를 뱉어주는 이제 연산이고요. 렌도 마찬가지로 컨테이너에서 다 통하는 겁니다. 개수를 돌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x가 set 1, 2, 3 ab가 있다고 쳤을 때 x에 지금 기억 공간에 1, 2, 3 ab가 있고요. 여기서 3이 이제 이런 x에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3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true가 이제 돌려지게 되고 true가 이제 y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true가 이제 true 값이 들어가게 되고 프린트 y에 보면 true가 되는 거고요. 5가 있냐고 또 물어보면 5가 없죠. 없기 때문에 이제 false가 이제 y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고 그래서 y가 이제 false가 되는 거고 렌을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렌은 개수겠죠. 개수가 지금 5개이기 때문에 5가 되고 그래서 y를 찍어보면은 5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집합에서의 이제 주의사항이 좀 있습니다. 집합에서 원소가 이제 아무거나 다 집합의 원소가 될 수가 없거든요. 집합이 원소가 되려면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제약 조건이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해시업을 해야 됩니다. 해시업을 한다는 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해시라고 하는 데이터 구조에서 이제
해시를 이제 배워야지 이제 해시오브라는 걸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는데, 근데 그거에 지금 수업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해시오브라는 거에 이제 어떻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되냐면은 수정 불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정 불가능한 정수, 실수, 문자열, 투플들은 이제 셋의 원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요렇게 봤거든요. 지금 셋의 1, 3.14, 3.14, 그 다음에 ABC, 그 다음에 3, 4, 튜플도 이제 수정 불가능하다고 했죠. 컨테이너 자료이긴 한데 이게 지금 X에 이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건 X에 가능해요. 이렇게 셋의 원소에 각각이 수정 불가능한 데이터 타입의 값이 들어오는 게 가능한데, 그래서 프린트 X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수정 가능한 값은 원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X에 add,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456을 이렇게 리스트 456을 원소로 이렇게 추가하려고 해 봤더니만 에러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리스트는 셋의 원소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리스트를 넣으려고 했더니 456이라는 리스트를 넣으려고 했더니 리스트는 언해셔블 타입이기 때문에 원소를 집합의 원소로 집어넣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에러가 똑같이 납니다. 셋도 마찬가지로 수정 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셋에 다시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에러가 나게 됩니다. 이것이 집합의 원소에 이제 제약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사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전은 이제 어떤 컨테이너 자료형이냐면은 이제 키 값 형태의 컨테이너 자료입니다. 키 값은 이제 뭐냐면은 이제 이게 이제 값에 이름이 붙어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키라는 게 이름이고 value라는 게 그냥 데이터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런 이제 키값 자료형이 필요한 이름은 우리가 특정하게 이름을 이제 붙여주고 싶을 때 이런 이제 자료형을 쓸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이 리스트는 이제 인덱스를 이제 데이터 이름으로 부여한다면 사전에 이제 키 어떤 데이터 이름을 명백하게 좀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요 이제 예제를 볼게요. 예를 들어 국어 영어 점수가 199, 98인 게 있어요. 그걸 이제 리스트로 이제 만들면은 이제 이렇게 100, 99, 98 이런 식으로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서 lst 스코어라는 이제 변수에 넣은 거죠. 지금 여기 lst라는 건 이제 리스트의 약어고요. 딕은 이제 딕셔너리 사전의 약어입니다. 그래서 이 변수 이름을 이렇게 앞에다가 이제 어떤 타입인지 잠깐 써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꼭 변수 이름 이렇게 쓸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이 국어 점수에 이제 접근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리스트 변수의 0번째 자료형 이렇게 몇 번째 숫자를 통해서 이제 접근하게 되죠. 이게 이제 리스트의 접근 방법입니다. 데이터 값의 접근 방법이고요. 근데 이제 딕셔너리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접근에 이제 데이터 값의 이름을 각각 부여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딕셔너리 데이터가 마찬가지로 100, 99, 98인데 이름이 있어요. 이렇게 국어, 영어, 수학, 그쵸? 딕, 스코 이렇게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국어 점수를 얻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런 이 변수에다가 이제 이렇게 인덱싱, 스크립팅 할 때, 서브스크립팅 할 때 이제 여기다가 그 이름, 그 값의 이름을 이제 키로 이제 접근해 주면은 이렇게 요 값 100이 이제 불러 읽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리스트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넣고 그 데이터를 이제 그 몇 번째 순서인지 이제 순서에 따라서 접근하는 이제 자료형이라고 한다면은 사전에는 이제 좀 더 이제 확장돼서 그 데이터에 접근할 때 키라고 하는 이름을 써가지고 우리가 이름을 부여해가지고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싶을 때 이렇게 키 밸류를 이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결과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을 이제 접근하는 거고요. 100을 접근해 온 겁니다. 그래서 예, 사전도 이제 그래서 여러 이제 아까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컨테이너 자료형으로서 리스트, 튜플, 그다음에 집합, 사전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리스트와 사전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이제 가장 잘 이제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이제 생성하는 방법은 이렇게 중괄호를 써요. 아까 중괄호는 이제
집합에서도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집합에서의 중괄호와 달리 이렇게 중괄호 안에 쓸 때 키 값하고 땡땡으로서 이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땡땡 앞에 들어가는 게 이름이고요. 뒤에 들어가는 게 값입니다. 그래서 국어에 해당되는 이름의 값은 100, 영어의 이름에 해당되는 값은 90, 수학의 이름에 해당되는 값은 95.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과 이제 값을 써주게 됩니다. 이름에 들어갈 거는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은 뭐 숫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그 문자열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튜플도 들어갈 수 있고 해셔블한 타입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밸류는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x를 이제 이렇게 정의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전에 마찬가지로 100, 90, 그다음에 95인데 그래서 이름이 가까이 붙어 있는 거죠.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요. 이게 x라는 변수 이렇게 있고 그래서 프린트 x를 찍어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성 방법은 이렇게 키 값이 이렇게 페어로 있는 리스트에서 이거를 딕셔너리로 이렇게 만들므로써 이제 이렇게 리스트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각의 앞에가 키가 되고 값이 되고 키가 되고 값이 되고 키가 값이 되고 이렇게 돼 있는 이중 리스트가 있을 때 이거를 딕셔너리라고 앞에 씀으로써 딕트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딕셔너리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빈 사전을 생성하고 키 값을 추가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빈 사전은 이렇게 딕트 요걸 쓰거나 이렇게 중괄호 가로 열고 닫고를 이제 쓰는데요. 이게 빈 사전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앞에 국어라는 이제 키에 대한 값을 100, 영어라는 키에 대한 값은 90, 수학이라는 키의 값을 95 이렇게 입력을 함으로써 이제 똑같이 이제 이렇게 사전을 이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이제 생성하는 방법도 이제 쓰는 반면에 나중에 이제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실제로는 이렇게 빈 거 만들고 추가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키 값에 이제 페어를 추가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사전을 이제 생성해 나가는 것들을 실제 프로그램에서 많이 쓰게 됩니다. 그 세 번째 방법을요. 예. 사전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성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제 읽을 때는 어떻게 하냐?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대괄호 열고 닫고 이제 키로서 이제 키를 이름으로 해서 값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사전에서 키를 인덱스로 사용해서 값 V를 얻게 되는데요. 이제 사전에 키가 없는 것을 이제 달라고 하면 에러가 나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어 데이터에 이제 여기 요거를 이제 x 변수를 이제 선언하는 순간 이제 데이터가 100, 그다음에 90, 95가 있고 여기 각각의 이름이 국어, 영어, 수학이 있는 거죠. 예, 거기서 이거를 이제 x에 이제 변수에 이제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x라는 이제 그 사전에서 국어를 키로 해가지고 값을 갖고 와라라는 이게 의미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의 값 100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이거에 y 변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 y를 해보면은 100이 y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y를 해보면은 100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요것과 똑같은 요 이제 인덱싱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게 get 함수예요. x.getK를 하면은 이제 키를 x의 사전이라는 x 사전에서 키를 인덱스로 사용해서 값을 k로 갖고 와라. 값을 갖고 와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x get 영어 그러니까 이걸 이걸 이름으로 하는 값을 갖고 와라. 이런 명령이기 때문에 함수 명령이기 때문에 요 영어의 값 90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90이 이제 y에 들어가기 때문에 90이라는 게 y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기존 거는 없애고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라는 값은 있나요? 사회라는 이름의 값은 없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여기서 에러가 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름이 없는 값을 달라고 했을 때는 에러가 나게 되거든요. 이걸 실행하면 이렇게 에러가 나요. 그러니까 키 에러 사회 값이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난 거죠, 지금. 근데 만약에 이제 get이라는 함수는 이제 이렇게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수행 가능하도록 에러가 나지 않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지원해 준대요. 그게 옵셔널한 기능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키값 뒤에다가 디폴트 값을 이제 넣어주면은 만약에 이 키값의 이름으로 하는 값이 없을 경우에는 디폴트 값을 돌려주게 돼 있는 이런 옵셔널한 이제 이렇게 예외 처리상을 이제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x get 사회 했을 때 사회라는 값이 지금 x에 없잖아요. 사회라는 이름의 값을 없기 때문에 그 경우에 이제 뒤에 값
80이 이제 돌려주게 되고요. 80. 그래서 이 80이 돌려주게 돼서 y에 80이 들어가서 프린트 y에 보면 8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사전에서 어떤 이름을 사용해서 값을 얻고 싶을 때 에러를 만약에 그 사전에 키 값이 없을 때 에러를 만들고 싶으면은 이런 방식으로 쓰면 되고요. 그냥 인덱싱 방식으로 쓰면 되고, 에러를 처리해주고 싶다. 만약에 값이 없으면은 디폴트 값을 없는 식으로 처리해주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뒤에다가 get 함수를 쓰고 뒤에다가 이제 그 기본 값을 이제 추가적으로 주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서 어떻게 원소의 값을 읽어오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전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사전에서 모든 키를 쫙 다 갖고 싶다, 또는 모든 값들을 갖고 싶다, 모든 이제 키와 값의 그 페어들을 읽어내고 싶다고 할 때 쓰는 함수들이 이렇게 키 함수, 밸류스 함수, 아이템스 함수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함수는 이제 리스트와 이제 연결해서 많이 쓰는데요. 그러니까 x keys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모든 키들을 이제 갖고 와서 리스트로 변환해 가지고 우리가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예제에서 지금 100 값들이 90, 95인 이런 값들, 이름이 국어, 영어, 수학으로 붙어 있는 이런 값이 있다고 쳤을 때, x가 지금 x에 들어갈 배수에 이제 입력되어 있다고 쳤을 때, 이렇게 x의 keys 하면 그 다음에 리스트로 바꿔라 그러면은 100, 그 키라는 건 이름들이죠.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요것들이 리스트로 이제 변환된 요것이 이제 A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키를 갖고 와서 리스트로 변환해서 A에 집어넣어라 것이기 때문에 이 명령이, 그래서 A를 이제 찍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국어, 영어, 수학이 나오고요. 키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클래스는 리스트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B는 이제 밸류스는 모든 키가 아니고 값들만 갖고 오는 건데요. 그래서 100, 90, 95가 됐고 그 다음에 그걸 리스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요거에 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B를 찍어보면은 100, 90, 95가 나오고 리스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스는 뭐냐면은 각각의 키 밸류를 그 페어로 해가지고 그것들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국어 100, 영어 190, 수학 95, 이게 각각의 이제 키 밸류 페어들이잖아요. 이것들이 원소로 하는 리스트로 만들어서 갖고 오게 돼서 C가 들어가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전에서 사전에 있는 모든 이렇게 키들이나 모든 밸류들이나 모든 아이템들을 접근하고 싶을 때는 이런 함수를 쓴다고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사전을 이제 수정하려면 어떻게 하냐? 수정을 하려면은 인덱싱 방법으로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x의 키에 해당되는 값을 new value로 이제 수정해라. 이렇게 사전 x에서 키에 대한 값을 new value로 이제 수정해라고 이제 쓸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업데이트 형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업데이트 형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키 밸류로 인덱싱 방법으로 이제 수정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x에 지금 여기서 첫 번째 줄에서 값이 80이고 값이 90인데 이름이 각각 국어고 영어인 요 딕셔너리가 X에 지금 집어넣어 있죠. 예, 이거를 이제 프린트를 해보면은 이제 국어 영어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국어를 100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X에 국어라는 이름의 값을 100으로 바꿔라. 국어가 지금 80인데 100으로 바뀐 거죠. 이렇게 바꾸고 이제 찍어보면은 국어 100, 영어 90 이렇게 찍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Y라는 이제 새로운 이제 그 사전을 만드는데 값이 100이고 100이에요. 그 다음에 이름이 각각이 영어고 그 다음에 수학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요 X 업데이트 Y는 지금 그 Y를 지금 X에 다 집어 넣으라는 얘기거든요. Y라는 이제 그 사전을 X에 지금 덮어 씌워라 이런 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키가 이제 공통된 경우에 Y를 지금 X에다 이제 다 집어 넣으려고 하는 건데 Y에 있는 요 값들을 그럴 때 이제 키가 공통적으로 있으면은 덮어 씌워요. 키 값을 100으로 덮어 씌우고
근데 이제 수학이라는 키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x에서 이제 업데이트 함수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수학이라는 이름의 값을 새롭게 이렇게 넣어서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전 x에 사전 y를 이제 추가를 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업데이트 x 업데이트 y는 x의 키가 없으면 y의 키 값을 추가해주고 x의 키가 있으면은 키 값을 덮어 씌워줘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 x를 찍어보면은 국어 100, 영어 100, 수학 10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개별적인 이제 값들로 이렇게 키밸류를 수정할 수가 있고 그 사전 기존에 있는 사전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사전을 업데이트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사전에 있는 원소들을 제거해 줄 때는 어떻게 해줄까요? 팝 함수가 있고요. 팝 함수는 이제 사전 x에서 k에 해당되는 값을 꺼내옵니다. 꺼내온다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읽어오면서 삭제한다는 걸 얘기하는데요. 이제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예제를 보면은 x가 지금 값이 80, 90, 100이죠. 그리고 각각의 이름이 값의 이름은 국어, 영어, 수학이고요. 예, 거기서 지금 x팝 국어, 그러니까 키가 국어인 값을 이제 꺼내와라. 꺼내오면은 지금 80이죠. 80을 지금 y에 넣고요. 80을 y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꺼내오면서 이게 팝을 하는 함수는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와 80이 이제 지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y를 찍어보면 80이 들어가 있고요. x를 찍어보면은 국어가 지워진 영어 90, 수학 100이 남아 있는 겁니다. 팝 아이템은 뭐냐? 사전에서 임의의 이제 k값과 키와 값을 꺼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읽으면서 키 값을 이제 삭제를 하는 건데요. x 팝 아이템 하면은 이제 임의의 값. 그래서 이 무슨 값을 갖고 올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수학 값이 갖고 와졌네요. 그러니까 수학과 그다음에 키와 값 100을 갖고 와서 각각을 이제 kv에 넣은 거죠. 그래서 수학 갖고 와서 k에 넣고 그다음에 수학에 해당됐던 값 100을 갖고 와서 v에 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팝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 꺼내오면서 지우는 이제 함수고요. 그래서 여기서 꺼내오면서 지워졌기 때문에 없어진 거고, 그래서 x에 남아 있는 거는 키는 0고 값은 92인 것만 남아 있기 때문에 x를 찍어보면은 kv를 찍어보면은 이렇게 수학과 100이 나온 거고, x를 찍어보면은 영어와 90이 나온 겁니다. 영어와 90이 들어있는 이제 그 사전만 남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클리어란 함수는 이제 모든 이제 그 내용 전체를 다 지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del이라는 것은 이제 명령어는 그 이렇게 앞에 이제 이렇게 서브스크립팅을 해가지고 인덱싱을 해가지고 키만 이제 지우면은 그 키와 밸류만 지워주는 거고, x라면 전체 다 지우는 건데 예를 또 보죠. 이제 80 값이 90, 그다음에 100인 이제 국어, 영어, 수학이 있고요. 예, 그래서 x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del x 90 국어를 지워라. 그러니까 x의 국어에 해당되는 국어를 키로 가지는 밸류를 지우라는 키와 밸류를 지우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실행하면은 국어에 해당하는 이 값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린트 x를 해보면은 국어가 지워진 영어 90, 수학 100만 남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x 클리어 하면은 내용을 전체 다 지우는 거죠. 내용을 전체 다 지우는 거기 때문에 빈 그 딕셔너리만 돼가지고 x에서 찍어보면은 빈 딕셔너리만 나옵니다. del x 하면은 이제 x와 변수와 그 딕셔너리 전체를 다 지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 다 지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프린트 x 하는 순간 에러가 나는 이유는 우리 기억 공간 안에 지금 x가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에러가 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어떻게 하면 생성하는지, 읽는지, 수정하는지, 제거하는지 이렇게 내용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응용하는 거, 인연산, 랭연산은 다 똑같습니다. 컨테이너에서 실제 원소가 있냐, k가 x에 있냐, 근데 여기서 밸류가 있냐가 아니고 키가 있냐예요. 이게 사전에서는.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에서 보면, 예제에서 보면은 80 마찬가지로 90, 100이 있는데, 그래서 각각의 값의 이름은 국어고 영어고 수학이죠. 예, 여기서 국어라는 이름이 x에 있냐? 국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true가 나오는 거예요. y가 true가 나오고, 100이 x에 있냐? 여기서 근데 100이 여기서 있냐고 물어볼 때 그 사전에서 니는 그 이름이
키가 있냐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100이 지금 100 밸류에는 있지만은 사실 키에는 없잖아요. 키는 국어, 영어, 수학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y에는 false예요, false. 왜냐하면 100이 키에는 없기 때문에 밸류에 있냐고 묻는 게 아니고 in이라는 것은 키에 있냐고 물어보는 이 연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y는 false가 들어갑니다. y가 지금 false고요. 이렇게. 예, 그 다음에 프린트 len x x의 이제 개수가 뭐냐, 키밸류 개수가 몇 개냐. 키밸류 개수가 지금 3개잖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랭은 3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프린트 랭 x를 해보면 3이 찍히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사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의사항이 있어요. 근데 아까 전에 이게 집합에서의 주의사항과 비슷하거든요. 집합의 원소가 해시업을 하지 않은 값은 집어넣을 수가 없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전에서도 키에는 해시업을 한 값만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정 불가능한 값만 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해시업을 한 값, 리스트나 집합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키가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지금 x에 여기서 키가 1이죠. 정수는 키가 될 수 있어요. 정수가 근데 값은 상관이 없어요. 이 값은 모든 상관이 없고 이게 키가 1이 키가 해시업을 한 수정 불가능한 값이냐, 정수기 때문에 수정 불가능하기 때문에 1 가능하고요. 3.14 실수 가능합니다. 해시업을 한 이름 문자열도 키로 가능하고요. 이거 지금 요게 지금 키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자체가 이 튜플 자체가 키가 될 수도 있어요. 튜플 자체도 키가 될 수 있다. 예, 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근데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찍히면 다 프린트가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x가 지금 리스트를 키로 잡고 5를 밸류로 지금 잡으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지금 기억 공간에 이렇게 x에 5를 밸류로 잡고 키 이름 자체를 지금 134로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튜플이었으면 가능해요. 튜플이었으면은 이름이 튜플로 가능하거든요. 근데 리스트를 이름으로 잡을 수는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에러가 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unhashable 타입이다. 리스트가 여기서 이걸 리스트를 키로 잡으려고 했을 때 에러가 납니다. 셋도 마찬가지로 셋을 키로 잡으려고 하면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키가 될 수 있는 것은 정수형, 문자열형, 튜플형, 실수형이다. 예, 수정할 수 없는 이런 형태만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주의사항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컨테이너 자료형은 우리가 이제 흔히 왜 쓰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데이터 과학을 할 때 주로 이제 파이썬 많이 쓰잖아요. 데이터 과학 할 때는 데이터를 다뤄야 되거든요. 근데 데이터는 이제 값 하나만 있는 데이터도 있지만은 값이 이제 연속적으로 구조적으로 여러 개가 뭉쳐 있는 데이터도 있거든요. 그런 거 데이터 쓸 때 다루기 위해서 컨테이너 자료형을 쓰는 겁니다. 특히 이제 데이터의 일련의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길게 나열되어 있는 데이터가 이제 리스트 형태인 거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특정한 이제 기능에 맞도록 이제 변형화시키는 것들이 이제 튜플, 집합, 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데이터들의 연속된 나열을 이제 변형할 수 없도록 만든 게 튜플이고 그 나열을 이제 고유한 값만 중복이 없이 고유한 값만 얻어낸 게 이제 집합이고 그다음에 자료의 나열을 중에서 자료에 이름을 붙여가지고 값들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키밸류로 이제 만들어준 게 사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리스트, 튜플, 집합, 사전은 이제 어떻게 생성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읽어내고 어떻게 수정하고 어떻게 지울 것인가 원소들을 그 안에 있는 자료들을 지울 것인가로 이제 CRUD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지우는 이제 함수들이나 아니면 연산들을 이제 차근차근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나중에 큰 데이터들을 다룰 때는 기본 자료용은 이제 뭐 당연히 쓰지만은 이런 컨테이너 자료용을 자주 쓰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쓰면서 이제 자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료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